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과 내일 사이에 최고 30cm의 눈이 내리고 광주의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2차 협력업체 대표들이 광주시의 대책만으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 산업을 지역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뛰어난 자연 경관과 맞춤형 의료 관광지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탈광주가 우려되자 광주시가 뒤늦게나마 종합대책반을 꾸려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2차 협력업체들까지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강한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줄폐쇄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에선 고충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협력사들은 삼성의 주문량이 줄어들자 업종 전환을 위해 사력을 다해왔지만 문턱이 높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제 자동차 쪽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사실. 자동차 쪽에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3년이 지나도 물량 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광주시의 금융 지원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고 액수나 실효성 측면에서 모자라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중견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새로운 판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 지원은 당장 1, 2년 먹고 살겠죠. 하지만 이 220명이 1, 2년 지나서는 또 어떻게 갑니까? 특히 삼성의 탈광주로 당장 올해에만 주문량 80%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는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소리 높여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순이익이 한 1년에 20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전사업이 빠져가지고 흑자가 나는 거는 불과 200~300억이에요. 그 라인이 빠져가지고 우리 광주가 피해를 보는 거, 또 우리 국가가 피해를 보는 거, 이거 계산해봐야 돼요.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삼성전자는 조만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생활가전을 맡고 있는 서병산 부사장이 윤장혁 광주시장을 직접 찾아 삼성 측의 입장과 방안을 설명하기로 해 삼성 측이 대체 산업 투자 등을 약속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주말인 오늘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체감온도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3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은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번 눈은 월요일 낮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서해안에 최고 5에서 20cm의 눈이 오다가 남해안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내륙으로 확대가 되겠고 낮 동안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장성 영하 4.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 구례 영하 3도에 머물겠고 순천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서 전라남도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설과 강풍에 대비해 즉시 소집이 가능토록 비상대기 체제를 갖추고 시군에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와 함께 눈이 내릴 경우 도로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눈 치우기와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등 한파에 대비한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영하 10도의 한파와 폭설이 예고되면서 수산 당국이 양식어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한파에 대비해 저수온에 약한 돔과 숭어 등의 양식어류는 조기 출하하고 육상 양식장 비닐하우스는 지지대를 보강하는 한편 비상발전기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에는 550헥타르의 육상 양식장과 4,600여 헥타르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취를 고민하던 더민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의 탈당으로 전남의 정치 기상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떠난다.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바꿀 힘이 부족해 당을 떠나지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방울은 물결이 되고 강은 바다에서 만난다는 믿음을 나침판으로 삼아 가겠습니다. 분열하면 패배하고 통합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였던 이윤석 의원은 당에 남아 야권 승리의 길을 찾겠다는 입장이고 이계호, 김영록 의원 등도 잔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의 야권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두 축으로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김민석 등 군소신당 세력과 무소속 박지원 의원으로 나눠졌습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신당 세력은 통합이나 연대를 꾀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깨야 한국 정치가 달라진다는 시각이어서 당분간 호남 정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축으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새누리당이 틈새를 파고드는 형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정부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2대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와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과 복지를 축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행정독재를 보여준다며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 달 27일 4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하는 등 2대 행정지침 파기를 위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의 의료 관광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러시아 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높은 의료 수준과 뛰어난 자연 경관을 둘러보고 맞춤형 의료 관광지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피부 성형과 의사들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질환의 높은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는 애양병원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가 찾고 있는 애양병원의 진료 실태를 꼼꼼히 돌아본 뒤 러시아인들의 치료 병원으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특히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병원의 치료 비용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의사들은 애양병원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병원 측에 러시아 환자들의 진료를 의뢰하고 상호 학술 교류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을 둘러본 뒤 지역 관광지도 찾아 치료와 휴양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И люди в России тоже работают очень много. И я знаю, что даже те, у кого есть бизнес, и те, кто могут много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они всегда ищут самые лучшие места. Мы приглашаем вас сюда, в эту клинику, где очень красиво, тепло, уютно,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сех врачей. 지역 병원은 이번 러시아 의사들의 방문을 반기고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료 관광 수준이면은 그것도 한번 이렇게 개척해보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분들하고 서로 교류가 잘 되나 하는 거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대도시 못지않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의료 병원과 천혜의 관광지를 접목시킨 의료 관광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 도내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방문객은 지난해 208만 명으로 140만 명 안팎이었던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월출산 국립공원에도 48만 명이 찾았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705만 명이 방문해 북한산을 제치고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무등산 탐방객도 360여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나주혁신도시 내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분석 등을 통해서 연구원 조직도 소폭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된 것은 지난해 4월. 하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는 없었습니다. 연구도 각각 이루어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혁신도시에 통합청사가 건립되기까지는 아직도 2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분산된 연구원 체제를 한시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조직이 분리된 이후 직원들의 이질감이 커 서둘러 물리적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두 지붕 한 가족의 신세를 면하려면 혁신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우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도 소폭 바뀝니다. 연구원 통합 이후 현재 조직은 상생전략과 창의경제 등 5개 연구부서와 기획경영실 1개 사무부서로 구성됐습니다. 연구원은 조직 슬림화를 목표로 일부 연구부서 재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 연구원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큰 틀은 유지한 채 소폭의 조직 재편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수 신임원장은 올 상반기 안에 광주 전남 상생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아동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당시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질극을 벌인 피의자가 검거된 뒤 당시 순천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피의자를 내연관계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의 브리핑과 보도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순천서장을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강진군 강진읍 50살 조모 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57제곱미터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 씨는 집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소방서 119 센터장이 직접 안전간담회를 실시하고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 소방교육과 주택에 맞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화재는 2,6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주택 화재는 23%를 차지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5분쯤 여수시 웅천동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51살 노모 씨가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노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대는 2016학년도 등록금과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도립대는 또 다양한 장학제도와 함께 기숙사비를 한 학기에 30만 원으로 묶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도립대는 지난 2013학년도에 지방공립대 최초로 반값 등록금 정치를 추진한 이후에 올해까지 4년 연속 한 학기 100만 원대 이하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강력한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30cm로 말 그대로 큰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에는 광주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이 눈은 월요일 낮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파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호남 서해안에 최고 30, 광주 전남에 5에서 20, 남해안은 1에서 5cm의 눈이 오다가 월요일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확대가 되겠고 낮 동안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5.2도, 나주 영하 5.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체감온도 이보다 3, 4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곡성 구례 영하 3도, 순천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